흑역사라는 말 요즘 정말 많이 쓰지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모양입니다. 흑역사라는 단어는 건담 시리즈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정확히는 턴에이 건담이죠. 턴에이 건담을 만든 사람은 건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입니다. 토미노 감독은 제국주의 일본을 위해 군수품을 생산하는 일을 했음에도 과거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죽을 때까지 보지 않았으며, 그래서 우주세기 건담을 비롯한 토미노의 건담에는 어른의 바보 같은 전쟁에 휘말린 젊은이를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유독 많습니다. 사실상 건담의 핵심이죠. 하지만 의도치 않게 시리즈가 길어지면서 전쟁 자체를 미화하거나 장난감을 팔아야 하는 회사의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하게 되자 토미노 감독은 분노했습니다. 직접 만든 V건담마저 회사의 압력 때문에 마음대로 만들지 못했고, 그렇게 절치부심 끝에 나온 게 턴에이 건담입니다. 흑역사라는 단어를 만들고 또 과거 건담의 역사를 모두 흑역사로 규정해버리죠. 얼마나 싫었으면. 그런데 턴에이 건담의 결론은 의외로 이렇습니다. 흑역사를 아예 지워버리기보다 우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극복하고 대화하며 미래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토미노의 메시지는 밝은 과거와 어두운 과거를 구별하고 그걸 다시 진짜 과거와 가짜 과거로 나누고 싶어하는 유혹 앞에서 빛을 발합니다. 어제의 우리를 미워하거나 미화하기보다 일어난 일을 일어난 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우선되어야 더 나은 내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흑역사란 수치와 침묵의 대상이 아닌 미래에 관한 중요한 지도이자 힌트가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유재하의 지난날이었습니다. 목 상태가 오프닝 잘 써놓고 와서 읽다가 발음이 엉키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발음이 두 번 엉켜서 기분이 두 번 좋지 않았습니다. 구자춘님, 건담 참 어릴 때 많이 보고 장난감도 사서 놀았는데 얼마 전 시골 가서 창고 정리하다가 뽀얀 먼지 속에 건담 발견. 깨끗이 씻어서 저희 집에 데려왔네요 해주셨습니다. 건담, 저는 이거 건담 만드신 79년에 처음 만드신 이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토미노 감독도 참 좋아하고, 건담이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갑니다. 자, 참 멋지죠? 김재철님, 오늘도 비 와서 우비 입고 일하는데요. 오후에는 비가 더 내린다는데 큰일이에요. 비가, 저희 이 기상청 예보를 보고 월요일부터 아주 큰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좀 후반부로 좀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비 피해 입는 분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080님,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입니다. 간단한 수술을 할 땐 라디오를 틀어놓곤 하는데 요즘은 늘 허지웅쇼와 함께하고 있어요. 유익하고 좋은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080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언제나 전지적 니편 시점 코너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추첨 통해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역사 시간이에요. 야사의 달인 썬킴 교수님, 그리고 오늘은 지난달 역사 특강 쇠미록 편으로 함께해 주신 조선시대 역사 전문가 신병주 교수님 다시 모시고 오늘은 조선시대 참모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1928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옹디,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저는 십자수 가게 장사를 해보고 싶어요. 덩치는 산만한
47살 중년의 남자지만 한 땀 한 땀 수놓는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이 얘기를 와이프가 알면 까무러치겠죠. 매일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 동료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살벌한 사회생활보다 한 땀 한 땀 십자수 놓으면서 살고 싶은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공감되는데요. 너무 공감은 되는데 또 이제 그 가족분들 입장을 또 생각을 하면은 요거 좀 요런 거는 주변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좀 이렇게 부지런히 찾아다니시면서 시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을지 충분히 좀 사전 조사해 보시고 좀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은 저는 이거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시장성 있다고 하면은 가족을 설득할 뭐 어쨌든 날이 생기니까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1928님, 6742님, 부장님이 부부싸움하고 오셨는데 아침부터 인상을 쓰고 계시네요. 부부싸움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죠. 부부싸움 하고 오셨는지 아침부터 인상을 쓰고 계시네요. 제가 결제를 올려야 하는데 못 올리고 있어요. 공과 사를 구분하는 부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이 원래 더러우신 건 아니죠. 근데 그 아침부터 부부싸움을 하면은 표정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거를 그 기분을 그대로 이제 뭐 부하 직원들한테 쏟는다거나 동료들에게 뭔가 표현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될 텐데 또 표정 정도는 6742님 좀 넘어가 주시는 것도 또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문다비님, 일주일 전에 아들이 자두를 먹다가 씨를 꿀꺽 삼켰어요. 병원에 물어보니까 변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은 8살이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프다는 말도 없고 잘 놀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자두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네요. 저의 소심한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심한 고민 아니죠. 예. 자식이 뭐 맛없는 걸 먹어도 걱정이 되는데 못 먹는 걸 먹었다고 하면은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하고, 근데 뭐 자두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난다는 걸 보면은 시간이 꽤 지나신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치약 뚜껑도 먹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옆에서 썬킹 교수님이 굉장히 화들짝 놀라시면서 살아있습니다. 전지전 뒤편 시점,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조선시대 역사 전문가 건국대 신병주 교수님 그리고 야사의 달인 썬틴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병주 교수님, 참 이수정님 벌써 오늘 신병주 교수님 출연한다는 소문 듣고 왔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신병주 교수님은 지금 이 대기실 스튜디오에 오자마자 초록창에 특강을 지금 요즘 올리시고 계시다고. 클릭 수가 2,000, 3,000이 넘어야 된다. 예. 1,000원, 1,000단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 사모님께 1,000원씩 그 보너스를 드린다. 재빠르게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썬킴 교수님은 아침부터 제보가 왔습니다. 465 하나님, 웅디 썬킴 쌤 오늘 생방송이 많아서 에너지를 고온 UV에서 다 쓰고 다른 방송은 대충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꼭 확인하세요라고 이거가 잠깐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진실 공방부터 좀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방송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누구 안전이라고. 제가 봤을 땐 저기 고뉴부의 작가분께서 지금 그 댓글을 다신 것 같은데 전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거기선 워밍업을 하고 본방은 여기다 허지웅이랑. 허지웅 쇼에서 본방을 하신다. 그럼 이건 워밍업. 네. 여기 지금 같은 방송국이기 때문에 확인은 금방 가능합니다. 주무시고 계세요. 밖에 지금 스태프분들께서 465 하나님 이 번호가 과연 그쪽 제작진 번호가 맞는지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신명두 교수님, 지난달에 5415님이 썬킹 교수님이랑 신병두 교수님 같이 모신다니 대단합니다. 이런 조합은 없을 것 같아요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늘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했거든요. 오늘은 또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자주는 못 나오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온 만큼 정말 그 모든 것을 잘 이제 집약을 해서 정말 우리 그 애청자분들에게 가장 그 우리 역사에서 이 뭐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또 이렇게 깊이 좀 새기면서도 좀 흥미로운 바로 이런 주제를 잘 이제 선택을 해서 제가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자세로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역사계의 슈퍼스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명주 교수님? 뭐 이 서수남 하청일 이후에 최고의 콤비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슬쩍 언짢아네요. 뭐요? 지난번 때만 하더라도 뭔가 이 BTS를 만난 것 같다라면서 이제 감미의녀가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제 서수남 하청일로. 우리 신 교수님 제가 참모가 돼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제 훌륭하시죠. 교수님 요즘 학교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좀. 그렇죠. 그 뭐 워낙 이제 뭐 요즘 대면 강의도 거의 못 하고 이제 그 온라인 강의로 이제 거의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이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이번 학기가 연구년이어서 제가 이제 강의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보통 이제 연구년은 또 뭐 다른 지역도 좀 뭐 답사도 가고 이렇게 뭐 여행도 가야 되고 이렇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뭐 이렇게 그런 시간이 거의 없어져 버린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다. 이게 참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는데 역사 얘기 듣다 보면 사실 막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국내도 그렇죠. 예, 우리 역사니까 그렇죠. 예, 국내 얘기 들을 때.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해외 여행이 거의 이제 차단이 되는 바람에 또 이 국내 아주 그 좀 의미 있는 장소들에 대해서 또 찾는 또 이런 분위기는 많이 이제 형성될 것 같아요. 특히 방학 중에. 크게 무리를 이루어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소규모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렇죠. 아주 뭐 우리 뭐 역사 속 인물들이 이제 유배를 갔던 곳이라는 이런 건 오히려 되게 조용하거든요. 뭐 전라도 강진이라든가 우리 제주도도 뭐 추사 선생 유배지가 있고 또 저런 뭐 예전에 뭐 이런 남해 같은 데도 뭐 이 김만중 뭐 서포 이런 데를 오히려 잘 찾아가면 상당히 힐링도 되면서 공부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겠다. 휴가 때 갈 수 있는 유배지.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배지 하면 왠지 맛집도 같이 있을 것 같은. 왜요? 맛집이고 왜? 이게 높으신 분들이 유배를 지방에 갔다. 그럼 맛있는 게 근처에 있어야겠다. 전남 강진 정약용 선생 유배지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몰라. 그렇게 물어보면 모르죠. 그래도 이 땡벌. 에이. 알겠습니다. 오늘 역사 특강 주제가 참모로 산다는 것입니다. 참모. 교수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왕이나 리더가 아니라 참모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왕으로 산다는 것이란 책을 쓰고 난 후에 참모로 산다는 것이란 책을 이제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왕도 중요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뭐 주체가 되지만 또 이 왕을 보좌하는 이 참모들의 역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참모들 중에서도 이 명참모들이 가졌던 어떤 뭐 리더십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 소위 국민의 주인이 되는 민주사회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뭐 도덕성이라든가 뭐 청렴성 그리고 이런 정책 같은 거 입안할 때도 아주 그 훌륭한 참모들은 제대로 된 정책을 딱 입안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치에 있어서도 균형 감각 이런 걸 잘 유지했던 바로 이런 인물들의 어떤 그 활동이라든가 리더십이 오늘날에도 반면교사가 되는 부분이 많다. 바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왕이라고 해서 혼자 결정을 내리긴 힘들죠, 솔직히. 그렇죠. 예. 특히 조선 시대에는 그런 뭐 수평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서로 되게 그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려는 의지 같은 게 실력 보면 나오고 해서 그렇죠. 이 왕과 신하가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많이 이제 마련됐죠. 대표적으로 우리 경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연을 많이 하고 또 신하들하고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이 협의를 하는 그런 왕일수록 이제 성군이었다는 게 판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세종도 경연 많이 하셨고 우리 성종이라는 왕도 많이 하셨고 정조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런 어떤 참모들의 이 활동이 그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신명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썬킹 교수님께서 굉장히 뭐랄까 우리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보셨겠지만 자세가 이렇게 해서 뭔가 그 뭐랄까요 한 마리 학이 구애를 하고 있는 또 그런 포즈가 아니었나. 오늘 또 이렇게
앞에 흰머리가 굉장히 어떤 그 만화 캐릭터처럼 멋지게 이렇게. 제가 다른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제가 머리를 산발하고 와요. 근데 오늘은 신병주 교수님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머리에 무스치를 좀 하고 왔습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 저는 교수님의 참모예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책 속에 교수님 책 속에 40명의 조선시대 참모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40명을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그러면 그 중에 그렇죠. 이 참모 유형도 이제 건국이라는 상황에 이제 큰 역할을 하는 참모들이 있고 또 이 안정기의 참모들이 있고 우리 뭐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과 같은 또 이런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또 활약하는 참모 또 우리 뭐 이 정조의 참모로 활약했던 정약용 같은 경우는 또 개혁이 요구되던 시대 또 이런 참모들 그래서 이런 그 시대별로 어떤 유형의 참모들이 있었고 그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바로 이런 내용을 한번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안정이 요구되는 시기 또 그렇죠. 개혁이 요구되는 시기 참모의 역할도 서로 달랐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건국의 참모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왕조의 어떤 건국 하면 이제 오히려 우리 뭐 왕은 태조 이성계지만 태조 이성계보다 더 유명해진 인물이 있어요. 정도자. 그렇죠. 이게 드라마 영향이 되게 큰 거예요. 맞습니다. 조재현 씨가 너무 연기 잘했어요. 네. 마지막 회 진짜. 근데 조재현 씨가 좀 크게 이제 좀 이미지를 좀 그래서 정도전에 대한 이미지도 조금은 그렇게 돼버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상관없죠. 어쨌든 역사적 인물 정도전은 정말 이제 크게 활약을 했고. 어떻게 보면 태조 이성계와 뭐 거의 정도전은 거의 뭐 공동으로 정권이었죠. 정권을 창출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조선시대 건국의 이 마스터 플랜을 짠 그런 인물이죠. 이성계가 이를테면 워싱턴이면은 정도전은 토마스 제퍼슨 정도. 뭐 그런 역할을 아주. 근데 그 드라마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예. 태조 이성계랑 그다음에 또 이 그 정도전이랑 거길 보면 정도전 드라마 거기서는 조재현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런지 정말 조선의 설계자다. 정도전이 없었으면 이성계가 없었다. 브라보. 정도전인데 태조 이성계에서는 약간 간신으로 그려지거든요. 어떤 게 정확한 관점인가요? 그 이제 사실은 이 실록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그 결국 정도전은 태종에 의해 제거돼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도전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축소가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이라든가 정도전이 남긴 뭐 문집이라든가 뭐 이런 평가 이런 걸 다 적용을 해보면 이 오히려 정도전이 더 이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고려라는 나라에 비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소위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뭐 어떤 기본 틀을 만들었다. 시스템화. 가장 그 중요한 게 민본 사상. 백성들의 어떤 지위가 고려시대보다는 확실하게 올라가요. 뭐 이런 토지제도라든가 뭐 또 무슨 세금제도, 우리 과거제도, 교육제도에서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백성들이 좀 더 이제 세금 부담에서 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어 나갔다라는 점에서는 그야말로 왕조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꼭 그렇게 제거가 됐어야 됐을까? 너무 이 적을 많이 만들었지 않나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이제 왕권과 신권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정도전에 이런 조선 건국을 주도하면서 오히려 왕보다는 재상, 자신과 같은 재상이 더 중심이 돼야 된다. 왜? 왕은 세습되는 존재니까 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세종과 같은 훌륭한 왕도 나올 수 있지만 뭐 재수 없으면 연산군 같은 왕도 나온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서 제일 능력 있는 재상,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권력을 확실하게 실어줘야 돼요. 거기서 이방원과 빵 부딪혀버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반발했던 사람이 그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 어떻게 세운 왕조 국가인데 신하가 설쳐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제거하고 그래서 태종은 그 정말 어떤 정도전 효과 때문인지 왕이 되고 나서는 상당히 왕권 강화에 주력해 나가고 또 이런 과정에서 또 태종의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륜, 권근 이런 사람들인데 하륜이란 인물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게 우리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죠? 관상 보면 우리 세조를 주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은 세조에 대해서 그렇게 관상을 본 그런 인물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륜이 관상을 잘 봤어요. 정말? 실제에서? 이 관상이 능해가지고 실제 하륜이 그 민재라는 사람이 하륜의 친구인데 이 민재의 사위가 바로 태종, 이 당시 이방원. 근데 딱 자네. 허지용 쇼. 웅디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오늘은 조선시대 역사 전문가 신병주 교수님, 야사의 달인 선신 교수님과 함께 역사 속 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부에서 우리가 하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이게 끝이 살짝 잘렸습니다. 이게 우리 신병주 교수님이 방송을 아세요. 이게 생방송인 걸 티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저러신 것 같아요. 약간 에코가 탔죠. 에코는 뭐라며? 하륜. 관상하면 하륜. 잘했어. 오늘 아까 성키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가요? 먼저 방송에서 워밍업을 하시고 이게 본 방송이에요. 최고입니다. 예, 컨디션 좋으시네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4대 임금인 세종대왕님은 자신을 돕는 참모형 인재들을 적극 발탁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히나 세종대왕은 좋은 정치를 위해 뛰어난 인재 양성에 공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궁중에 이 학문 연구기관을 설치하는데요. 이 기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어물전, 2번 감자전, 3번 지편전. 정답을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비도 오는데 해물파전으로 하시죠 왜? 하륜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륜이 알고 보면은 오히려 관상을 굉장히 좀 봤다. 예,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 하륜이 그 민재라는 사람하고 친구였어요. 민재가 바로 그 당시 이방원의 장인. 그러면서 딱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자네 사이가 진짜 왕이 될 관상이다. 나하고 어떻게 좀 연결을 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그 태종 당시 이제 이방원에게 접근을 해서 최고의 참모가 돼요. 그리고 사실 하루는 훗날 그 태조 이성계가 이제 함흥차사 이야기 아시죠? 이 함흥에 이제 막 태종이 왕이 되고 나서는 열받아 가지고 함흥에 가셨다가 계속 태종이 이제 모셔오려고 했는데도 안 오시다가 결국 돌아와요. 그때 목숨을 구해주죠. 그때 바로 이제 태종이 그래도 태조가 오면서 생각하니까 열받아. 그런데 저놈 죽여버리겠다고 활을 가지고 와서 딱 쏟는데 기둥 뒤에 숨어라. 그렇죠. 그때 하륜이 미리 예비답서 와가지고 오늘 우리 이제 천막 이렇게 친 그 기둥이 좀 굵은 것으로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하륜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태종을 구한. 그리고 또 이방원한테 군사도 실질적으로 빌려준 사람도 하륜이고. 그래서 바로 이런 인물이 결국 또 보면 그 태종이라는 왕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그런 또 이 이야기들이 실제 전해요. 함흥차사 말씀해 주시니까 문득 옛날 삼국 중에 삼국 시대를 다뤘는데 신라 장수가 그럼 간지가 언제 됐는데 지금 함흥차사야? 라고 했던 불후의 명장면이 지금 문득 떠올랐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한 명의 신숙지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세종시대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세종시대 하면 또 참모들이 많죠. 이 세종은 역시 본인도 뛰어난 그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정말 최고의 참모들을 그 분야별로 과학 쪽에서는 장영실, 음악 쪽에서는 박연, 그리고 국방 분야의 김종서, 최윤도, 또 명제상만 해도 황희, 허조, 맹사성, 또 우리 지편전 학자들 뭐 성삼문, 신숙주, 정인지 정말 쟁쟁한 그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세종이 없었을까요? 계시긴 했겠죠. 그러나 이제 이제 찬란한 세종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분야별로 정말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들. 특히 장영실은 천민이지만 그 신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등용을 하셨고 또 이 황희정승 같은 분은 원래 세종이 이제 왕이 오르는 과정에서 양녕대군이 이제 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제 충령 즉 세종이 이제 왕이 오르는 과정에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태종이 화가 나서 저 유배를 보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종이 왕이 올랐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뭐 자신은 뭐 설마 뭐 나를 써주겠는가 불러들였다. 이 정말 그 세종 반대법까지 또 수용하는 그 포용력 이런 성군이에요. 것들이 세종 시대를 만들었고.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장영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마가 부서졌다고 해도 그 정도로 또 그렇게 내치는 게 너무 좀 매정한 게 아니냐라는 사람들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장영실에 대해서는 그 후반부가 거기서 딱 기록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어디 다른 데로 이제 오히려 세종이 장영실이 워낙 이제 그 견제를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이제 뭐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그런 뭐 견해도 있고 또 정말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장영실이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했으니까 이제 뭐 어떤 면에서 임무
완수 좀 뭐 쉬어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건 정말 지금 또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천문이라는 영화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나갔죠. 그 천문에서는 어떻게 결론 내냐면 안녕하십니까 한석규입니다. 아 왜요? 8월의 크리스마스는 군산입니다. 입니다 하는데 한석규입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석규 선생님을 뭘로 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 하다 말았지?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그 당시 세종이 영화상에서는 세종이 추진하던 것이 이제 그 천문 시스템이랑 또 훈민정음이었는데 명나라가 딴주를 걸잖아요. 그래서 훈민정음은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좀 희생양이 되라 장영실 보고. 그러니까 네가 좀 사라진 다음에 이 너를 이 걸음으로 해가지고 훈민정음 내가 좀 살리자라고 결론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워낙 이렇게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관계 이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세종이 장영실을 보호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또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신숙주 하면은 또 모르게 우리 숙주나물 얘기도 하고 뭔가 변절의 대명사 같기도 하면서. 또 보면 업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사실 신숙주가 욕을 얻어먹게 된 게 사실은 그 당대가 아니고 조선 후기에 그리고 한때는 정말 성산문하고 신숙주하면 정말 세종 때의 그게 투톱이에요. 투톱. 특히 훈민정음 창제에서 여러 가지 업적 거기다가 신숙주는 뭐 외교라든가 국방 뭐 정말 뭐 약간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분야별로 아주 그 능력이 있었고 사실은 16세기에 와서도 살인파조차도 그 능력을 인정을 했어요. 김종직이라는 우리 살인파 영수가 신숙주 문집에 서문도 써주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돼버리냐 하면 조선 후기에 와서 성산문이 복권이 돼요. 사육신이. 복권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성산문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가 단종에 대한 애정을 그 분풀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하필 그 신숙주가 뭐 그때 세조 정권에 협조한 사람 뭐 한명회도 있고 정인지도 있고 많거든요. 너무 신숙주하고 절친이었어요. 우리가 또 그런 성산문과 절친이었고 우리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또 그랬을 때 가지는 어떤 뭐 배신감이라 그럴까요? 후대의 그런 그 느낌. 그래서 사실은 후대에 와서 숙주나물이라는 그런 좀 그 명칭에서도 보이듯이 불명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서는 신숙주 당대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재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이런 견해도 많이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욕을 먹으려면 한명회가 욕을 먹어야지 신숙주가 먹을 이유가 없죠. 근데 그거 이외에도 한명회는 욕을 유명하게 먹어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교수님. 솔직히 말해가지고 현실론자다 신숙주가 그 성산문이 가가지고 야 숙주야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구태타 한번 일으키자 했더니 신숙주가 현실적으로 지금 단종 보기는 불가능하다. 우리 백성만 보고 나가자라고 얘기했다는 거 보면 상당히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신숙주는 그 수양대군이 단종의 즉위를 알리는 사신으로 명나라 갈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수행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 뭐 중국 북경 가는데 비행기 타고 뭐 왔다 갔다 하면 뭐 하루만 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몇 개월을 같이 하면서 그때 서로 끈끈한 그 정말 동지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신숙주는 끝까지 이제 세조의 어떤 편에 서서 그 어떤 국가의 어떤 제도라든가 문물 정비 조금 전에 말했듯이 또 오히려 목표는 민생에 있다 이런 쪽으로 또 갔던 그런 또 학자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함께 좀 균형 있게 좀 평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은 입체적인 어떤 그 대상이니까 뭐 일방적으로 착한 사람,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 이런 건 없으니까. 근데 궁금한 교수님 성산문 얘기 나온 김에 야사에 성산문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야 태어났냐? 세 번 물어서 산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죠. 그건 이제 기록으로도 나와요. 그 이제 성산문의 이런 여러 가지 행장을 소개한 기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물론 이제 뒤에 그런 것들이 이제 덧붙여졌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해지는 거죠. 태어났냐는 아니겠지. 태어났습니까? 했니? 뭐래? 출산했니? 야는 아닐 것 같은데. 이다래님 이 방송은 터가 좋은가 완전 재밌네요. 1056님 옹디 관상은 DJ에게 왕이 될 상이 뭐야 이게. 심선희님 썬킴쌤 완전 팬입니다. 우리 누나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다. 문미희님 신병주 교수님 설명 정말 편안하게 들립니다. 역사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드는 목소리예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뭐랄까요 세종대왕 시기의 참모들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위기 극복 시대의 참모들. 사실 우리 역사 속에 최고의 뭐 위기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그런 그 위기 의식에 또 국난을 극복하는 또 국난 극복형 참모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유성룡 그리고 이제 뭐 오성과 한음으로도 잘 알려진 이항복과 이덕형. 바로 이항복과 이덕형은 사실 오성과 한음 그거는 이제 옛날 그 어릴 때 이야기가 약간은 이제 좀 과장되게 나온 이야기고 원래 이 두 사람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군의 참전을 이끌었는데 아주 중요한 그 외교적으로 또 국방 분야에도 아주 그 능력을 발휘했고 또 유성룡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 실제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전시 정부의 뭐 최고 이제 지휘자였고 그때 평양성 탈환이라든가 모든 그 정말 이제 그 전쟁에서 이 초반에 이 패배에서 승리로 바꾸는 데 있어서 그 현장을 계속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 잘 아시겠지만 징비록을 썼잖아요. 다시는 이런 정말 그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반성을 해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학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또 그 백수였던 권율 등용시키고 그렇죠. 이순신 장군 그 정말 몇 단계 승진시키고 바로 그런 점에서도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역시 학자들은 책을 써야 된다. 유성룡 선생도 징비록을 쓰지 않았다면 더 이처럼 더 유명하지는 않았을 거다. 교수님도 참모란 책 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좀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남아 있어야 나중에도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참 그 초록창에 오디오 그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 이후에 한 구독자가 한 10,000명 늘었어요. 아유 10,000명 늘으면은 저희 밥 한번 쏘시죠. 여기 제작진에게 쏘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저 이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안 됩니까 여기는? 들어왔어. 안 됩니까? 녹색창. 녹색창. 그래서 이렇게 그 징비록이라는 그 이름 제목도 징계할 징 상갈비 이 시경에 나오는데 뭐 나는 미리 징계해서 후한을 상간다 조심한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런 책 제목 붙일 때도 항상 그 중국 고전 시경이라든가 서경에서 딱 인용을 해서 붙여야 상당히 이제 좀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레퍼런스를. 자, 지난달에 하셨던 그 쇠미록도. 그렇죠. 쇠미록도 시경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뭐 우리 전시 전란할 때 또 중요한 인물 오리 이원희과 같은 인물은요.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우리 정묘호란 병자호란 기간에도 정말 그런 위기를 극복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 또 이원희과 같은 사람은 선조, 광해군, 인조 이게 다 정권의 성격이 달라요. 근데 선조 시대에 2번, 광해군 시대에 2번, 인조 시대에도 2번. 이 정권 바뀌었을 때도 계속 영의정을 여기만. 그 재상을 지내신 분이 돌아가실 때는 초과 3단에서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셨다고. 정말 성킴 우리 선생님이 워낙 또 역사에 해박하시니까 제가 되게 편하네요. 오늘 또 애정이 또 제가 참모라니까요. 우리 신 교수님의. 그래서 지금 광명에 가시면 그 오리 이원희 선생이 그 정말 그렇게 재상을 역임하고 아주 그 능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초가집 뭐 거의 비도 새고 오늘 같은 날 엄청 고생하셨겠죠. 그런 집에 사시니까 인조가 이걸 보고 집을 다 가사합니다. 인조가. 관감당 이원희과 같은 인물을 잘 보고 잘 느껴보라. 볼관 느낄감. 지금 저기 현재는 광명시에 바로 이 이원희 오리 선생의 이 관감당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저 한번 찾아보시고요. 특히 이케아 가구 단지 가시는 분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많이 가시는데 정작 이쪽은 잘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그런 어떤 뭐 조금 이렇게 쇼핑하는 여가에 우리 역사 유적지도 한번 찾아보고 우리 이원희 선생님의 정신, 재상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참 좋잖아요. 인조를 우리가 좀 대표적인 암군으로 묘사할 때가 많은데 좀 인사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을 발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보면 역설적으로 선조나 인조 같은 인물이 이제 결과적으로 왕이 전쟁을 이제 초래했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또 전쟁 때 또 보여준 모습도 아주 좀 문제가 많았고. 근데 또 역설적으로 보면 선조 때 유성룡, 뭐 이원희, 이덕형, 이항복 인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부분은 또 어느 정도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그나마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이 막았으니까. 그렇죠. 인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원익이라든가 또 우리 뭐 최명길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명참모들이 꽤 많았다라는 거죠. 참 그 이원익 선생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는 게
그 약간 키가 작은 네, 외소츠 되게 작으셨습니다. 1m가 안 되는 키였는데 1m는 1m까지 1m 한 50 정도. 1m 50 돼요. 너무 네. 야사. 1m면은 소설에 나오는 버프. 야사 별로 달라요. 근데 그 이괄의 난 터졌을 때도 그 80이 다 된 노구를 이끌고 인조를 모시고 공주까지 다 몽진을 갔다가 또 정묘호란 때는 또 세자 모시고 전주까지 갔다가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럴 때 딱 그 이원익이 그래요. 제가 너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뭐 이렇게 좀 이제는 출사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인조가 뭐 요즘 표현을 하면 그냥 앉아만 있어라. 이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나에게 힘이 된다. 우리 그런 분 있잖아요. 딱 그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존재감으로. 힘을 주는 바로 그런 그 기록도 나와요. 냄새가 좋았을까요? 뭐예요? 보통 이제 사람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 참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좋은 냄새네요. 향수 좋은 거 쓰셨어요 오늘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조 시대의 참모들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 시대도 정말 명참모들이 많이 등장해요. 역시 세종 시대도 마찬가지고 역시 이제 성군 옆에는 이제 명참모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사실 이제 다산정약용 그리고 우리 저 경제 관료로서는 최재공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당시에 신의 통공이라고 해서 엄청난 경제개혁 조치를 시행했더나 최재공 우리 최씨죠. 최재공 그리고 우리 사실 단원 김홍도도 정조의 참모를 할 수 있어요. 김홍도를 우리가 이제 풍속화가로만 많이 이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정조가 이렇게 그 행차하는 그런 곳곳에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정조의 모습을 다 그림으로 이제 남겼고 특히 이제 정조가 이제 왕이다 뭐 이렇게 온 곳곳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농촌 그런 그림을 그려왔다라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그런 그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가 국정 자료로 활용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역시 정조의 참모 역할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우리 흔히 실학자로 알고 있는데 실학자 정약용의 모습은 정조가 돌아가신 후에 천주교 박해 사건에 연루되어서 저 전라도 강진에 유배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정말 실학자의 면모를 갖추었고 사실 정약용은 정조의 뭐 1급 참모예요. 1급 참모. 예, 그 정조의 아주 그 신임을 받아서 정조 때 뭐 암행의사 역할도 하기도 했고 정조 때 그 요즘으로 치면 이제 그 법무부 쪽 형조 뭐 참으로 있으면서 또 이 수사관으로서도 아주 그 이름을 날려요. 탐정이셨네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영화 조선 명탐정 그 아시죠? 맞습니다. 김영민 씨하고 그게 사실은 정약용을 일부 모델로 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보면 정조가 이 화성 행차할 때 화성 건설이라든가 또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도량 건설. 예, 도량. 우리 한강에서 이제 저 지금의 용산 쪽에서 노량진 건너는 배다리 건설에서도 이 정약용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 면에서는 뭐 정약용은 정조 시대를 대표하는 참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조선명탐정도 그렇고 이제 그 다른 드라마의 경우도 그렇고 정약용을 그냥 실명으로 암행어선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시도를 했었는데 뭐가 좀 문제가 잘 안 풀려서 실명을 쓰지는 못하더라고요. 늘.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참모들과 그 같은 점 또 책을 쓰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조 때 참모로서만 또 활약했다면 참모로서의 이름만 많이 이제 남았을 거지만 또 오히려 유배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나 보통은 또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뭐 좌절을 하거나 또 이렇게 거의 그냥 뭐 이렇게 소위를 하면서 지나는데 거기서 정말 책을 쓰신 거죠. 18년간 유배 생활하면서. 1800년도에 이제 그 정조가 승하하시고 그러니까 정조 밑에서 이제 참모로 일했던 시간보다 유배 시간이 더 길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유배에서는 18년 그리고 유배에서 풀려나서 고향집에서 18년 그래서 이제 36년간은 이제 좀 마음대로 정말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이제 좀 이야기하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은 약간 18이라는 숫자가 운명이다. 1801년에서 18년 유배 그리고 유배 후에 18년을 더 사셨고 강진에서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18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래서 한 명은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19번째는 나는 컨셉이 18명이니까 발음이 좋은 숫자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그 다산 선생하고는 또 아주 그런 DJ가 이렇게 당황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참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참모들
어떤 유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금의 우리 시기도 뭐 우리 사실 코로나라는 이런 정말 초유의 그 사태를 맞이했고 또 여러 측면에서 우리 뭐 또 사실 우리 국제 관계도 정말 지금처럼 힘든 시기가 없어요. 우리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여러 이 강국에 또 이 리더들이 다 센 사람들이야.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놀라울 만큼. 그렇죠. 그런 시기가 상당히 이제 외교적 역량을 잘 갖춘 이런 그 참모들도 매우 필요하고 바로 지금의 이런 전염병 시대 같은 경우는 바로 의료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또 참모들도 아주 그 필요한 시기고 또 무엇보다도 좀 더 이제 이런 좀 정치적으로 잘 균형 감각을 가지면서 우리 결과적으로 우리 가장 그 소위 뭐 정치인들의 책무라 하면 정말 이제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잘 살고 나라가 더 좀 부강하고 이런 그런 어떤 그 시대 이념에 잘 맞는 그런 그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참모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는 역사 속의 그런 참모들을 우리가 좀 끌어내서 그런 유형들을 잘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주옥과 같은 특강 시간이었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다 아시죠? 세종대왕이 뛰어난 참모 양성을 위해 만든 학문 연구기관 3번 집현전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겠고요.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 역사 특강 참모로 산다는 것으로 함께했습니다. 신병주 교수님 또 선심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지웅쇼 2부는 고려기프트, 닥터피엘, 현대오피스, 반올림 피자샵, 코지마 안마의자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은요 드라마 김관진 씨 모시고 선곡 배틀쇼 난세의 가능으로 함께합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 효의 디저트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